국토의 정중앙 양구군에서 열리는 밀레니엄 천원전 8강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고윤서입니다. 해설에는 홍무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강에는 유일하게 스미레 선수만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속기 대국에 좀 강한 편일까요? 네, 최상위 랭커이자 여자 선수인 김은지 선수가 조기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어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좀 상향 편준화되었다 느껴지고요. 하지만 요즘에도 실력적으로 많이 물오른 스미레 선수가 여자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8강에 진출하면서 아주 재밌는 그런 경기가 성사되었습니다. 네, 스미레 선수의 상대에는 최민서 선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승부를 펼칠 두 선수, 오늘 좀 어떤 스타일의 바둑을 보여줄까요? 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좀 공격적인 바둑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대회 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 양국은 국토 정중앙배 천원전 대회 개요입니다. 2006년생 이후 출생 프로기사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2000년생 이후였죠. 네, 확실히 올해부터는 조금 더 신예 선수들을 발굴하는 그런 대회가 됐고요. 그에 맞게 신예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굉장히 풍성한 그런 대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대회 방식은 본선 16강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대국 규정은 시간 누적 방식 각자 10분에 추가 20초가 주어집니다. 상금은 우승 1,000만 원, 준우승 4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다음은 대진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승을 향한 그런 뜨거운 도전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보이는데요. 오늘의 대국은 최민서 선수와 스미레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이렇게 대진표를 보니까요. 스미레 선수가 저기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스미레 선수가 요즘에 한국에 이적한 지 좀 됐잖아요. 네. 그동안 한국 바둑에 대한 적응을 완벽하게 마친 걸로 보이고요. 그에 네. 맞게 실력도 확실히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최민서 선수와 스미레 선수가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두 선수의 바둑 견전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네, 일단 스미레 선수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다시피 확실히 공격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재밌는 내용을 보여주는 선수로 유명하고요. 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최민서 선수 정보는 많이 부족하지만 네. 국가대표 청소년실에서부터 굉장히 열심히 훈련하면서 특히 강자에게 주눅들지 않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강자인 스미레 선수를 맞아서 최민서 선수 또한 아주 멋진 내용을 보여주리라 그런 기대를 안고 해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기대를 안고 대국장에서 이 바둑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춘 양구, 천춘체육관에서 시합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되게 이쁘게 간판을 해주셨는데요. 네, 한 분씩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 바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추억을 남기시길 바라며 본 대회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양국은 본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들의 계속하는 훈련 속에서 매국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합에서는 프로 기전뿐만 아니라 어린이 시합도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어르신 시합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어린 선수들이 프로 선수의 대국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미래에 대한 꿈도 좀 더 같이 키우지 않았을까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의 눈빛도 정말 강렬하고요. 그렇지만 프로 선수들의 눈빛은 더 깊어요.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데요. 열기가 좀 느껴져요. 네, 확실히 선수들 모두 진중하게 대국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양구가 한반도 전체의 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정중앙이라는 명칭을 썼고, 그리고 여기는 아주 젊은 그런 우리 미래의 그 기사분들이 여기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양구군에서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대국하는 스미레 선수와 최민서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상대 전적은 0대 0으로 한 판도 둔 적이 없어요. 네, 아마 근데 두 선수 모두 절친한 사이로서 평소에 연습 바둑은 굉장히 많이 치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스미레 사단의 모습입니다. 2009년생으로 2019년에 굉장히 빠른 입단을 했죠. 네.
네, 다음은 최민서 4단입니다. 2007년생으로 이번에 2020년에 입단을 했고요. 2025년 성적도 꽤나 준수한 편입니다. 네, 양국은 시간 누적 방식 각자 10분에 추가 20초가 주어지고요. 굉장히 초속기 대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국 초반에 두 선수가 아무래도 초반 준비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잔잔한 초반을 짰을까요? 아니면 공격적으로 공격하는 초반을 짰을까요? 네, 일단 두 선수 모두 준비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대한 연구는 뭐 너무 많이 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절대 상대의 그런 기풍이나 이런 공격적인 거에 주눅들지 않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판을 짜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보이는 초반의 모습은 한때 유행했었던 바로 3-3 파기를 둔 모습인데요. 혹시 홍무진 해설위원님도 많이 둬봤을까요? 저는 이렇게 바로 3-3을 파는 건 좋아하진 않는데 많은 선수들이 이제 먼저 파는 이유는 귀를 2개를 남겨놓고 상대가 먼저 귀를 차지하면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다양한 작전을 구사하겠다라는 좀 능동적인 그런 수법이고요. 네. 여기서 스미레 선수는 3-3을 팔까요? 아니면 우하기 쪽을 걸쳐갈까요? 둘 다 좋은 수법인데요. 근데 3-3을 파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상대에게 두터움을 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걸쳐가는 게 스미레 선수와는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기풍인 것 같아요. 혹시 스미레 선수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뭐 잘 안다기보다는 이제 스미레 선수와 같은 팀도 했었었고요. 네. 이제 챌린지 리그에서 같은 팀도 하면서 스미레 선수가 평소에 이런 공부량이 엄청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막 아이패드 같은 것도 들고 다니면서 밥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사회 문제를 풀고 또 같이 연구할 때도 항상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 친구에 대한 바둑에 대한 굉장한 열의가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최민서 선수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최민서 선수는 이제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국가대표 청소년에서 굉장히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이 선수가 많이 성장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성적이 또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혹독한 훈련이 아마 최민서 선수의 지금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로 상대 전적이 0대0인 만큼 서로 더 이기고 싶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민서 선수 또한 스미레 선수가 이제 여자로서 8강에 거의 유일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마음 어쩔지 모르겠는데 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스미레 선수가 이제 모두가 아는 그런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최민서 선수로서는 이런 기회에서 좀 큰 무대에서 이겨가면서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높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승부사로서는 좀 당연한 욕심이겠죠. 네, 맞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공격적으로 좀 판을 짜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만 봐도 흑은 한 칸 뛰면서 이 3점에 대한 공격을 노리고 있고요. 백도 같이 한 칸 뛰면서 이 흑 2점에 대한 공격을 노려가는 서로가 서로의 갈 길을 가는 그런 공격적인 포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하기 쪽 흑은 그렇게 어려운 돌이 약한 돌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사실 이 2개 다 그렇게 큰 공격을 당할 돌은 아닌데요. 네. 근데 두 선수 모두 보면 3칸씩 이미 돌을 띄워놨단 말이죠. 그쵸? 두 선수의 생각은 아마 저희와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힘이 좀 있는 기사들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나도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최민서 선수는 스미레 선수가 공격적인 기풍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안전한 수법을 둘 법도 한데 절대 주눅들지 않고 본인의 기풍대로 열심히 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백은 위로 막히면 좀 아프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네, 많이 두어지는 포석이죠. 여기를 찝어가고요. 흑은 호구 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있게 되면은 여기를 하나 젖혀서 이런 식으로 활용한 다음에 딱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은 어쩔 수 없이 호구를 받아서 젖힐 때 늘어주는 것까지가 이제 많이 두어지는 포석이고요. 네. 또 이렇게 한 다음에 백은 뭐 벌려서 3점을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을 돌릴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식으로 작전을 짜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네요. 제 생각엔 하변 쪽에 두 칸을 띌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요. 네. 네, 여기가 사실 제가 봤을 땐 너무 일감의 수법이고요. 백의 모양을 지켜가면서 흑의 세점에 대한 공격도 노려가는 양수겸장의 좋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오, 그런 말도 아시나요? 네. 과연 스미레 선수는 어떤 쪽을 선택을 했을지. 아, 네. 우아기 쪽으로 다가갑니다. 확실히 처음에 하변 쪽에 백이 3개를 띄워둔 것에 대한 그런 도움을 주는 수일까요? 네, 확실히 스미레 선수는 저희가 계속 예상하다시피 이 흑 두 점에 대한 공격을 계속 노려가고 있죠. 사실 저는 그냥 받아둘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네. 받아두면은 귀의 실리도 지켜가면서 두 점도 완벽하게 보호할 수가 있었는데 최민서 선수는 무슨 소리냐, 이 두 점보다 여기에 백에 대한 공격이 더 강력하지 않냐 하면서 서로 자기의 돌을 지키는 것보다 상대의 돌을 공격하는 수법을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상대 공격에 받아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들여다보는데 있지 않는 바보 없다는 격언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어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도 손을 돌리기에는 이런 식으로 뛰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네. 뚫리는 자세가 좋거든요. 흑이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공격을 할 수야 있겠지만 이미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어두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스미레 선수는 들여다봤다는 것은 이렇게 붙여서 두겠다는 뜻이겠죠. 붙여서 네. 흑의 모양도 조금 눌려가면서 백 모양을 좀 더 활발하게 만드는 좋은 작전입니다. 들여다만 놓고 손을 뺄 수도 있는 건가요? 손을 뺐네요. 네. 놓고. 네. 근데 사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흑이 받아만 주면 그때 붙인다는 뜻인데요. 근데 네. 이때 만약에 흑이 반발을 하게 된다면 들여다본 이 교환이 약간 악수가 된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흑의 모양에 이 백 한 점이 그냥 잡힌 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백이 약간은 손해본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젖히고 싶었다면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젖혔어야 할까요? 근데 그게 무난했었을 것 같아요. 최민서 선수 스타일이 워낙 상대에 대한 이런 반발을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최민서 선수의 기세상 절대 받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최민서 선수는 반발심이 강한 기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평소에 이제 국가대표 팀의 코치에게도 얘기를 들어보면 네. 최민서 선수의 성격이 굉장히 좀 활발하면서도 본인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바둑에서도 좀 잘 나타나지 않나, 그런 좀 톡톡 튀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 선수이고요. 지금 백은 위험한 건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일단 스미레 선수가 젖혀놓은 교환 때문에 네. 귀에 어느 정도 안형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받아 놓는다면 뭐 백의 이 안형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대로 두어갑니다. 근데 이제 스미르 선수 입장에서 약간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받아둔다면 살아 놓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흑이 먼저 백을 압박하면서 꽤 큰 실리를 선수로 얻어내고 선수까지 또 잡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스미르 선수 입장에서는 이 진행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5대5로 네. 만만치 않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만약 흑을 잡는다면요. 판을 조금 활발하게 손을 뺐어요. 멘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수는 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수는 뭔가요? 네, 확실히 말씀드렸다시피 받아두는 건 아쉽다고 본 것 같아요. 네네. 많이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은 어차피 여기를 상대가 끊어가도 있는 것이 선수거든요. 네. 이으면 이제 젖히는 것이 생겨서 두 점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흑이 받을 때 중앙 진출이 가능하니 난 먼저 이 두 점에 대한 공격을 노리겠다 이런 뜻인데요.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일단 그래프로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저는 스미레 선수답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우선 이어야 될 것 같고요. 흑은 빵 때림을 할까요?
악수일까요? 빵 때릴 것 같아요. 이거 때려놓고 네. 지금 이제 인공지능 그래프가 갑자기 또 차이가 조금 난 이유는 한 점을 살리라고 하네요. 정말요? 네, 살려서 끊어도 네. 이어주면은 받을 때 어렵지 않게 살 수가 있거든요. 받아도 이렇게 찝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기 이윤수는 흑에게 빵 때림을 내주게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이 확실히 성공했다. 물론 백이 잡히지는 않지만 네. 이 빵 때림을 통해서 흑이 너무 두터워졌기 때문에 백이 좀 아쉬운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둑은 항상 효율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흑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출발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백을 완벽하게 좀 몰아붙인 느낌이 들고 이제 흑 2점, 이 우아기의 2점만 완벽하게 수습에 성공한다면 네. 이 진행을 확실히 최민서 선수는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흑 2점은 그냥 가볍게 뛰어나오기만 해도 워낙 탄력이 좋기 때문에 크게 뭐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탄력이 좋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탄력이 좋다라는 네. 것은 이제 돌이 이 백돌을 보면은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한 줄로 이어져 있다? 그렇죠. 뭔가 네. 상대의 돌에 어떤 기댈 데가 없고 굉장히 좀 무겁게 그냥 단순하게 진출한 것으로만 보이는데 네. 이 흑 2점을 보면 이런 식으로 붙여도 귀의 안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요. 네. 하다못해 이런 식으로 붙이고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만 해도 쉽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아마 탄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게 확실히 탄력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붙여갔습니다. 혹시 기보 보셨나요? 이렇게 잘 맞추시는 게 좀 신기합니다. 백 입장에서 저 호구를 당하면 내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흑에게 탄력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스미레 선수는 이 좌하기에서의 진행을 통해서 흑이 많은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 2점에 대한 공격을 좀 굉장히 좀 심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수에 네, 젖혀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백은 백 모양이 굉장히 좋았던 거에 반해서 지금은 사실 흑에게 빵 때림을 내주면서 좀 안 좋은 모양이 되었거든요. 이제 스미레 선수의 최민서 선수의 공격이 한번 끝났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가 어떤 공격을 보여주는지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민서 선수가 공격도 잘하는데 과연 타개도 잘할지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우 잘 둬주고 있어요. 네, 지금 두는 수법들이 최민서 선수가 확실히 좀 컨디션이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굉장히 좀 경쾌한 느낌을 주거든요. 오늘 이 선으로 굿자 많이 나오네요. 저는 그냥 막아서 받아줄 줄 알았는데 네. 이 굿자는 좋은 수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스미레 선수는 이 흑 4점에 이 흑 5점에 대한 공격을 계속 네.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맞게 되면 늘고요. 하나 받아놨을 때 씌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서 끊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너무 쉽게 살려주게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 차이가 많이 벌어진 이유는 캐스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뒀을 때 그냥 받아서 이렇게 살아놓으라는 얘기예요. 이 공격은 이제 포기해야 된다. 이 흑돌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스미레 선수가 이 흑에 대한 공격을 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공격권을 주장하다가는 바둑이 좀 그르칠 수도 있어요. 공격해서 잡지 못한다면 바둑은 집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백이 집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근데 씌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네. 흑 여기 돌들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백이 함부로 씌우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끊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은 그냥 냉정하게 여기 한 칸 두고요. 네. 받을 때 손을 돌려라. 이렇게 손 돌리면은 그냥 물론 흑이 조금 성공을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긴 바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새 출발을 한다. 이제 미련을 털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스미레 선수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확고하죠. 공격을 계속 갑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초반에 좀 비세라고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스미레 선수가 두어지는 공격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인간적인 느낌이 듭니다. 신미래 선수 바둑을 보면 힘이 정말 강하고 잘 두는데 또 인간미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홍문진 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스미레 선수의 내용도 그렇고 또 좀 바둑이 끝났을 때 스미레 선수가 이렇게 아쉬워하는 모습들도 그렇고 네. 좀 인간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스미레 선수를 이렇게 좋아하고 아껴주는 팬들도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중앙으로 날일자를 두어갔습니다. 백은 굿자를 둔 만큼 붙여서 또 막을까요? 중앙 쪽을 막아야 할까요? 오, 네, 이렇게요. 네, 잘 맞추시네요. 아, 이 수밖에 안 보였습니다. 네, 근데 그래프가 갑자기 확 벌어지죠. 네. 원래 같으면 사실 여길 막는 수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쵸? 하지만 네. 지금은 여길 젖히고요. 붙일 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백돌 지금 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두는 건 끊겨요. 네. 하지만 여기서 가만히 있고요. 찌를 때 느는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여길 뚫는 것과 중앙을 찔러서 끊는 수를 맛보기 하면 네. 지금 이 백의 포위망을 어렵지 않게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최민서 선수가 안에서 사는 수를 선택한다면 바둑은 다시 만만치 않아지겠지만 네. 최민서 선수가 여기를 잇고 여기를 뚫는 수만 찾아낸다면 이 바둑은 확실히 흑이 승세를 잡는 그런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젖히는 수를 선택합니다. 잘 두는데요? 최민서 선수 컨디션이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스미레 선수 붙여갔고요. 아까 같은 형태가 나온다면 백 입장에서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요? 네, 지금 만약에 여기 입구 뚫으면 네. 바둑이 백이 망한 것 같아요. 입구 이렇게 뚫으면 백은 중앙의 약점을 보강을 하면 하변이 잡히고요. 네. 하변이 갑자기 백이 다 잡혔죠. 그렇다고 하변을 보강하면 중앙을 뚫리는 수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한 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쉽게 흑을 살려줬거든요. 네. 이 진행은 백이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아, 먼저 느는 수. 조금 아쉬운 거 아닌가요? 네, 약간은 좀 타협의 여지를 줬어요. 네. 이 진행은 이제 백도 한 점을 그래도 잡아가면서 어느 정도 중앙의 두터움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민서 선수는 어차피 뭐 여기 뚫려도 내가 이 흑만 쉽게 살아가면 바둑은 확실히 흑이 좋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판단이 그리고 또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타협이 됐습니다. 흑에게 많이 좋은 타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백은 여전히 좌하기 쪽이 완벽하게 살아있지 않은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흑이 두터워지면 백도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그래프도 지금 흑이 확실히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스미레 선수가 좀 초반에 백돌이 공격당하면서 불리하다라고 봤고 네. 그에 맞서서 이제 흑돌을 강하게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흑돌을 너무 쉽게 살려주게 되면서 백이 때이르게 비세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스미레 선수가 앞으로 좀 더 잘 두고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타이밍을 좀 더 잘 보는 연습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스미레 선수 지금도 너무 잘 성장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이제 어떤 것에 대한 공격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적인 그런 미련에 대한 것을 빨리 털어버리고 이제 그때그때 최선을 찾는 그런 좀 인공지능적인 그런 수법을 두는 것이 사실 그건 스미레 선수뿐만이 아니라 최민서 선수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마 모든 선수에게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부분만 이제 고쳐 나간다면 스미레 선수도 이제 앞으로 세계의 여자 바둑계를 좀 호령할 그런 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변 백을 살아두었고요. 혹시 모르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하변 백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변 백은 지금 백이 빠져가면서 확실히 사는 모습이 됐고요. 네. 흑이 이제 궁도를 좁혀가도요. 쉽게 다 받아주어도 백이 여기 늘어서 받아놓은 교환 때문에 백은
어렵지 않게 삶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흑 입장에서는 지금 다음 선택이 저는 세 군데, 흑이 두고 싶은 자리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실전처럼 공격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우변도 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우변을 두는 것은 약간은 그래도 백 모양을 지우면서 네. 큰 자리이지만 약간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민서 선수의 기풍이 좀 더 상대를 압박하면서 좀 날카롭게 찔러가는 기풍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백을 공격하는 수법을 두어갔습니다. 너무 좋은 자리죠. 네. 최민서 선수한테 한 번 걸리면 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은데요. 상당히 날렵하고 힘이 좋은 기사입니다. 패를 하고 있지만 사실 흑은 백을 굳이 잡아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이미 많은 이득을 받기 때문에 적당히 네. 살려주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큰 자리를 두어가면서 큰 집을 지어가면 됩니다. 이런 바둑을 백이 역전하려면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짜야 할까요? 근데 일단 지금 백이 사실상 집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우변 말고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우변에서 흑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공격을 강하게 가고 조금 이런 식으로 약하게 삭감을 한다면 네. 어쨌든 크게 집을 만들어 가면서 최대한 집으로 따라가는 그런 바둑을 둬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오, 강한데요. 네, 강하게 끊어갔습니다. 스미레 선수가 확실히 이런 흔들기에 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좀 흔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조금 비세가 스스로도 알게 되는 상황에서 스미레 선수의 얼굴도 좀 궁금하거든요. 침착하게 이제 차분하게 두어갈지 아니면 조금 빨개졌을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스미레 선수의 이런 공세를 네. 최민서 선수가 너무 완벽하게 받아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조금 빨개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미레 선수의 작전이 네. 여기를 흑이 두었죠. 이때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는 이 백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하지만 최민서 선수가 지금 팩감을 쓴 상황이에요. 근데 팩감을 쓴 상황에서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를 붙이면 백이 잡힙니다. 잡히나요? 네, 흑돌이 여기 와 있어요. 흑이 네. 지금 두 번 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많이 받으면은 네. 그냥 단수 치고 이렇게 늘어버리면은 백이 상당히 곤란해 보이거든요. 이건 좀 곤란한데요. 이렇게 되면 또 하변 쪽이 흑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집으로도 좀 곤란하거든요. 네, 지금 차이도 급격하게 벌어진 게 그냥 붙여서 잡으면은 흑이 많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수를 또 치나요. 백은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무자비하게 상대를 계속 압박하는데요. 이거 잡는 것은 언제든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내가 재밌는 부분을 좀 더 하고 내가 놀 걸 좀 더 놀아보고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잡겠다. 정말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둑 두는 것을 보고 홍무진 해설위원님의 해설을 들으니까 최민서 사단의 실제 모습도 좀 궁금해져요. 상당히 개구진 모습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스미레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백이 여기가 살아 있어야 네. 흑이 나와서 뭐 이런 싸움이 진행이 됐을 때 백도 이제 뒤가 완벽하게 살아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흑이 별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잡기만 하면은 사실상 백 대마가 잡힌 것이기 때문에 집 차이가 지금 정도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20집 차이면 역전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이제 스미레 선수가
오, 뭐죠? 붙이는 수? 와, 사실 저 같으면 그냥 잡았을 것 같은데 네. 최민서 선수는 붙였어요. 원래는 뭐 백이 받으면 악수겠죠,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여길 나오겠다는 뜻이에요. 나와서 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만약에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여길 단수치고 어떤 싸움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 돌이 조금이라도 내 응원군이 있다면 이 백을 다 잡아낼 수 있다. 그 사실 이게 불리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붙여가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네. 지금 흙이 여기를 붙였으면 20집이 유리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최민서 선수가 굉장히 좀 약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상대를 압박하고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데요. 네. 이게 10분 20초 피셜하는 것도 좀 작용을 했을까요? 그런 속기 바둑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네. 최민서 선수의 본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이제 자기의 바둑을 두어가는 이 최민서 선수 스타일이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한 판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또 손을 빼나요. 상당히 선택이 자유로워요. 능동적인데요. 네, 발상도 너무 자유롭고 네. 이런 수익기도 굉장히 좋고 이 선수 아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선수입니다. 이제 뒤늦게 하변 백은 살았는데요. 네. 물론 이 백은 살았지만 흙이 하나 받아놓고요. 백은 이제 여기를 받아야 되겠죠. 받았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연타를 하게 되면 이 하변의 백 대마를 못 잡았지만 이 세 방을 연타하면서 백의 귀를 완벽하게 초토화시켰거든요. 오. 보시면 원래 백 한 점이 있던 자리에 네. 흙의 집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진행도 굉장히 흙이 잘 됐다라고 느껴집니다. 아니 손바닥 두 개가 다 들어가겠어요. 네. 너무 큰데요? 백 입장에서는 중앙 쪽을 지키지 않고 그래도 좌상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두고 싶지만 지금 흙이 네. 두 개나 먼저 응원군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기 나가는 것을 백이 견디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너무 무섭나요? 네, 왜냐면 이거 나가가지고 흙 두 점이 살아간다면 네. 백의 귀가 전부 잡히는 그 역할이 하기 때문에 지금 받아둔 것은 정수로 보여요. 흙 입장에서 단수 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네. 이 따먹기 책에서 본 모양이 바둑에서 나오니까 너무 신선한데요? 네, 이거 어린이 바둑 책에서 많이 네, 나오는 네. 모양인데요. 그만큼 백이 확실히 바둑이 비세에 빠졌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우선 스미레 선수 귀 쪽으로 해서 집을 또 챙기려는 모습이 보이고요. 흙은 그냥 살려줘도 되는 건가요? 바둑이 불리하다면 이런 네. 식으로 늘어가지고 백을 계속 압박할 수도 있지만 지금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흙은 상대가 살고자 하면 그냥 쉽게 살려주고 물론 백도 크게 살았습니다. 네. 하지만 흙은 그냥 큰 자리를 이렇게 두게 되면은 백의 이 우변 모양보다 흙의 좌변 모양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네, 심지어 흙에게는 상변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모양이 커 보이고요. 이 두 선수의 첫 대결에서 이렇게까지 최민서 선수가 잘 둬줄 줄 몰랐거든요. 네, 최민서 선수가 이제 스미레 선수에 대한 그런 기보나 이런 것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했고 상대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한 것이 느껴지는 한 판입니다. 스미레 선수의 승부욕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에 만나면 스미레 선수가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최민서 선수의 바둑을 보시다시피 네.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도 다음에 만나면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판이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직 바둑도 안 끝났는데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스미레 선수가 네. 스미레 매직이라고 불리죠. 후반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전 바둑도 역전승으로 이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확실히 역전승에 능한 기사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뛰어간 수도 스미레 매직의 어떤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귀가 아직 100% 살아있지 않거든요. 붙여놔서 임시 방편으로 막아놓긴 했지만 네. 언제든지 흙이 늘고요. 이렇게 붙여서
마늘몬을 두게 되면 아, 패가 되나요? 단패가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백이 이 귀를 지켰어야 되는데 지금 백이 여길 받았다가는 네. 흑이 여기 큰 자리를 딱 두게 되면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는 어떻게든 좀 바둑을 어렵게 만들려고 귀를 좀 냅두고 큰 자리를 두어갔습니다. 네, 하나의 승부 호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흑이 저길 붙인 수는 이제는 악수가 아닌 건가요? 지금 이제 이게 악수가 되려면은 네. 우변의 백 모양을 깨야 악수가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최민서 선수는 굳이 우변을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냥 가볍게 삭감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좋은 수법으로 보여져요. 네, 상변을 지켜가는 수를 선택합니다. 이제 최민수 선수는 후반에서 절대 무리를 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천천히 두어가면 되고 스미레 선수는 어떻게든 상대를 좀 흔들어서 최대한 좀 바둑을 어지럽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백 입장에서 흔드는 곳은 상변일까요? 일단 그래도 스미레 선수가 한 칸을 뛰면서 네. 우변을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 지켰거든요. 네. 그리고 최민서 선수는 상변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집을 기대할 수 있지 않냐 이런 포지션인데 어떻게든 백은 상변을 깊게 들어가서 바둑을 좀 어지럽게 만들어야 되겠죠. 상당히 높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 3선, 4선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차피 받을 수가 없다는 뜻 같아요. 아. 어차피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은 네. 흑도 짓지만 백도 많이 지어지거든요. 아. 어차피 너 여기 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두 칸으로 들어가든지 네. 아니면 뭐 나를자로 들어가든지 좀 더 자유롭게 그 다음 작전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재치 넘치는 수법이네요. 네, 붙여갔습니다. 이수, 뭐죠? 그러니까 상대를 긁어가는 거죠. 아, 긁는 네, 건가요? 사실 뭐 흑이 열받으면 이렇게 반발해도 네. 백은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반발해달라 제발 난 바둑을 어지럽게 만들어야 된다 네. 라고 이제 스미레 선수가 계속해서 상대를 좀 긁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난 반발하겠다 하면요? 그냥 받아두네요. 네, 유리한 입장에서 반발하기 쉽지 않죠. 그럼 이렇게 되면 백이 이 교환은 그래도 약간은 이득이겠죠.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딱 벌리게 되면 네. 백도 어느 정도 상변에서 자리를 잡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상변이, 이번에는 또 좌변 쪽으로 가요. 전체를 다 깨버리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정말 스미레 매직이네요. 중앙에 두었다가 네. 상변에 두었다가 갑자기 또 이제는 좌변까지. 일단 다 받아달라. 근데 최민서 선수도 개가가 된다는 듯이 일단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스스로 뭔가 유리한 것도 느끼고 있고 이 정도만 집이 나면 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바둑이 미세한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네. 최민서 선수가 이 정도 우세한 것을 모를 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좀 받아줄 곳은 받아주면서 이제 후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좌상귀에도 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무서울 게 없네요. 아직은. 네, 흑은 지금 상당한 부자거든요. 그렇기 부자인가요? 때문에 부자 몸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너무 좋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네. 이런 수를 또 보면 부자 몸조심을 하면서도 또 칠 땐 치는 이것도 살짝 상대를 긁는 수 아닌가요? 네, 일단 흑이 여기를 한번 맞게 되면은 네. 좌변이 너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백은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럼 이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백의 상변을 압박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젖히는 것이 선수네요. 네, 귀의 절대 선수입니다. 네. 이 돌이 안 오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흑은 좀 더 강하게 갈라가는 수법을 두어갔고요. 자신의 편인 돌들을 좀 활용하는 쪽에 좀 능한 것 같습니다. 네, 스미르 선수가 좀 바둑을 어지럽게 만들긴 했지만 네. 확실히 최민서 선수가 좀 안정적인 후반을 보여주고 있어요. 받아줄 자리는 받아주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칠 때는 정확하게 상대의 약점을 쳐가면서 네.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끊어갈까요? 젖혀가네요.
물론 상변에 백이 잡힐 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백이 너무 쌈짓뜨면서 살면 바둑은 사실 거의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미르 선수도 계속해서 사는 거에 만족할 수는 없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바둑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막으면은 이런 식으로 젖혀서 그냥 끊어가겠다 이렇게 두어간 거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호구 쳐서 받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호구 쳐서 받아 놓으면은 베개 뚫는 것도 막아내고 잡는 것까지 확보를 해서 굉장히 좀 양쪽을 보는 좋은 수라고. 일석이조의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아니 심하게 침착한데요? 되게 초반에는 확실히 좀 더 네. 적극적으로 두어가고 본인이 이제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흙이 받아 놓으니까 네. 이 좌하기의 백의 6점에 대한 생사가 이제는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패였지만 지금은 흙이 그냥 붙여가게 되면은 잡힌 모습이에요. 여기를 붙여가면 젖힐 때 늘어도 네. 백이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을 때 그냥 늘어가게 되면은 오공도하로 잡혔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다고 백이 저 귀를 살 시간은 없어요. 네. 상변도 있고, 귀도 있고, 백 입장에서 너무 힘든데요? 네, 백이 굉장히 좀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지금은 흙은 이제 언제든지 저 6점 잡는 큰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좀 중앙에서 빨리 정리하고 저기 맛있는 6점을 잡으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사할 때 빨리 이사하고 짜장면 시켜 먹는 것처럼 빠르게 중앙을 정리를 한 후에 맛있는 6점을 먹으러 가면 그것만큼 기분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바둑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네. 최민서 선수는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스밀 선수는 어떻게든 상대가 손을 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을 그런 작전을 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네요. 네, 우선 젖혀갑니다. 네, 젖혀 있는 것도 이제 상변의 백을 살아놓는 느낌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 우상기에서부터 뻗어져 나오는 흑돌에 대한 공격을 조금 주장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손을 돌릴 테면 돌려봐라. 물론 잡혔지만 나도 언제든지 이 흙 전체를 공격하겠다. 이제 공격하면서 마지막 승부를 가겠다. 네. 이런 좀 수법이죠. 중앙 쪽을 먼저 붙여가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일단 네, 흙 입장에서는 너무 즐거운데요. 그냥 행복한가요? 네, 백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막아도 네. 늘고 단수 치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딱 끼우는 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어 나와야 되는데 네. 흙은 그냥 뭐 너무 쉽게 또 이 2점까지 연결을 할 수가 어머. 있죠. 네. 선수를 연결해 놓고 이런 식으로 또 백 공격하고 그리고 또 살아 놓으면은 이제 마지막 6점 잡고 이런 것을 아마 최민수 선수가 머릿속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흑 입장에서 너무 눌룰라는데요. 네, 너무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네. 스미레 선수가 저는 그래도 이 정도 나쁜 바둑에서 그래도 꽤 잘 흔들어 갔다고 느껴지는데 네. 그 흔드는 것을 최민수 선수가 정확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압박하면서 밀어갑니다. 흙은 뭐 굳이 백을 잡으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흙은 우변을 그냥 조금 지어놓고 언제든지 좌상기 106점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흙은 그렇게 막 백을 무리해서 잡으러 가는 수법은 두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손놀림이 상당히 기분 좋은 손놀림이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흑 상황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중앙 쪽에는 흑이 있거나 느는 수가 다 선수인가요? 네, 원래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호구 치는 게 거의 선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나오게 되면 이 백돌이 다 끊겼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최민수 선수는
뭐 그런 것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냥. 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다 잡을 수 있는데 네. 뭐 그런 무리라기보단 그렇게 강하게 두는 수법은 굳이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둑이 워낙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흑은 구태여 그런 작전을 두어갈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중앙에서부터 우변까지 계속 돌을 놓고 있지만 네. 이 두 선수의 그런 초점은 항상 좌상기의 이 6점에 대해서 백은 빨리 살아야 되고 네. 흑은 그냥 적당히 정리하고 이것만 먹자. 이렇게 아마 두 선수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물론 두어지는 수순들은 전부 다 여기 중앙 쪽에 있긴 합니다. 눈은 중앙 쪽에 있지만 마음은 좌상기 쪽에 있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 백 입장에서 조금 더 조급하고 초조한 상황입니다. 저길 있는 수는 왜 구자를 안 두는 걸까요? 최대한 좀 안전한 느낌으로 두어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최대한 좀 변수를 남기지 않고 네. 지금 흑이 사실 이 우변에 백대마도 잡으러 가려고 한다면 잡는 것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 가능한가요? 네, 왜냐면 이 중앙에 백도 언제든지 여기 나가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굳이? 정도 무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백 입장에서는 이런 수순들을 두어가는 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스미레 선수의 모습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대단하고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김은지 선수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스미레 선수도 확실히 끝까지 바둑을 최선을 다해 두어가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어서 팬들이 많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좀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팬분들이 좀 감동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홍무진 해설위원님은 이런 바둑이라면 빠르게 던지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스미레 선수처럼 찾아가는 편인가요? 저는 이 정도는 사실 바둑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네. 좀 괴로워서 이제 많이 좀 던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최정상권 선수들과 대국을 해보면 네. 이런 상황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상대에게 기회를 노려가거든요. 이제 그것이 최정상권과 이제 일반적인 기사들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우변 쪽에서 바둑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백이 우변을 살 수가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사실 흑이 잡으러 가도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은 굳이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살려주고 백이 살 때 그냥 잡기만 하면. 우변을 모두 다 깼기 때문에 네. 이러고 이제 마지막 큰 자리인 좌상기까지 돌이 온다면 사실상 바둑은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쪽으로 두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스미레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상대가 자기를 좀 잡으러 와서 네. 이 바둑을 좀 끝내달라. 이게 오히려 좀 더 편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승부를 보다가 어떻게든 좀 시간이 초속기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면 또 어떻게 역전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처럼 오히려 좀 냉정하게 그냥 쉽게 두는 것이 상대하는 입장에서 좀 더 까다롭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하변 쪽 찝은 디테일이 정말 좀 재밌고요. 네, 밀어서 잡아갑니다. 붙이는 수도 되지만 현재처럼 미는 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프 집 차이처럼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지금 백의 마지막 보가였던 우변이 전부 다 지워지면서 네. 흑이 그리고 마지막 큰 자리인 좌상기를 완벽하게 잡아내면서 지금 정도의 차이를 인공지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화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차이를 역전할 만한 끝내기는 정말 보이지 않아요. 네, 지금은 사실 스미레 선수가 뭐 잘 둬서는 역전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네. 최민서 선수가 어떤 좀 큰 실수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건 너무 요행이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심지어 젖히는 끝내기가 되네요. 네, 좋은 끝내기네요. 어쩔 수 없이 백은 물렀습니다. 만약 미세한 차이에서 저 끝내기를 당하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눈물을 참으며 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 끝낸 수는 뭔가요? 네, 지금처럼 받으면은 네. 단수를 치는 것이 있고요. 네. 이으면 그때 여기를 딱 찝겠다는 뜻이죠. 아. 그래서 흙을 조금이라도 모양을 우영으로 만들겠다는 뜻인데 사실 유리한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받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백 입장에서 최선의 끝내기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어. 상변에 백이 아직 못 살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네. 있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있고 여기를 찌르고 들어가면은 백에 이 대마가 걸리는 상황이에요. 늘어도 이렇게 붙여가면. 네. 근데 그런 걸 스미레 선수가 모를 리는 없는데 어차피 저기를 살고 있어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젖혀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좌상기 쪽에 백이 수가 너무 없어요. 네, 좌상기의 수가 너무 없죠. 네. 사실 흙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상전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모를 리는 없고요, 두 선수가. 네. 스미레 선수가 마지막 승부를 걸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던질 곳을 찾았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전 그 표현이 조금 들을 때마다 신기하긴 했어요. 던질 곳을 찾는다. 마지막 거의 핵폭탄 같은 승부수를 날린다는 뜻일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던지고 싶지만 그렇다고 뭐 끝내기까지 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마음이 좀 겹칠 때 그래 어차피 뭐 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네. 안 되면 던지자 약간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승부를 걸었을 때 이길 확률은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좀 기력이 약한 아마추어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역전이 생길 수도 있지만 네. 이 두 선수는 이미 뭐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신예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 정도 기량에서는 뭐 100명 중에 한 명도 나오기가 어려우리라 생각이 들고요. 정말요. 마지막까지 지금은 이제 상변에 백대마가 안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귀에 백이 잡히면 상변까지 같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좌상기와 흙의 수상전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중앙 쪽에 흙의 이 공배가 너무 5개나 많아요. 있기 때문에 수상전은 거의 안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런 수상전의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요. 정말 집념으로 만들어낸 모양이고요. 네. 하지만 이건 그냥 흙이 단수치기만 해도 가볍게 이렇게 때려내면은 사실 비기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백이 잡힌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흙도 그냥 손을 돌립니다. (2025) 양국은 국토 정중훈배 8강전 흑불계승으로 마무리됩니다. 최민서 4단이 4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스미레 선수의 모습인데요. 볼이 조금 빨개진 모습도 보이고요.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대국일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실력을 100% 보여주지는 못했던 반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최민서 4단 4강에 진출합니다. 오늘 봐도 정말 잘 둬주었어요. 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최민서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대국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흥불계승으로 끝이 났는데 흑이 내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판이었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한테 좀 어떤 여운이 남았을까 궁금해요. 네, 두 선수 모두 확실히 공격적인 기풍답게 초반에 치열하게 한번 부딪히고 거기에서 최민서 선수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으면서 그대로 승리까지 갔고요. 네. 이제 최민서 선수가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준 거에 반해 스미레 선수가 좀 본인의 실력을 100% 못 보여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겠지만 그 아쉬움을 통해서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보여주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큰 성장을 이루리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4강 진출의 기쁨을, 한쪽은 좀 아쉬움을 안았지만 정말 즐거운 대국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고윤석 캐스터, 해설위원 홍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